아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환자의 자극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입도는 독서거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용어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자극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도를 함부로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 이분이 주로 자극을 취하는 거리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계신가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도 측정해보니 30cm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환자는 자신의 습관적인 독서 자세를 쉽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안경을 안 댔을 때 경직이 되고, 뭐 하나 이게 뭐 시표 같은 거 주어주고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보통은 글자가 쓰여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제보더라도 자극거리가 좀 길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환자한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세를 취해서, 너 눈 감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차라리 이런 글자가 없는 하얀 종이를 손에다 쥐어줘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편안하게 잡더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고서 옆에서 그냥 줄자를 이용해서 자극거리를 재면 돼요. 또 이렇게 줄자는 어떤 거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냥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뭐 어때? 이런 거 쓰면. 내가 편한 거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극거리는 꼭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극거리가 40cm로 측정된 절대 노안인 경우, 나이가 60, 70, 80, 90을 넘어 100세가 되면은 가입도가 달라질까?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드리면, 50 몇 세부터 2.5부터 썼고, 65세쯤이면 한 3겹터를 넣어준 것 같고, 또 70대쯤 돼서 또 이것도 여전히 안 보이다 하니까, 어때요? 가입도가 부족한가? 한 3.5도 넣어줘왔던 것 같고, 이렇게 가입도를 계속 올려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입도는 항상 자극거리의 디옵타 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40cm라면은 우리가 얼마를 조절해서 봐야 되냐면 2.5딥타를 조절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33.3cm는 3딥타 조절을 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뭐 조절 레그, 피사체 심도, 초점 심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굳이 40cm에서 2.5딥타 조절을 다 하지 않아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3cm, 3딥타 이내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왜 자꾸 가입도를 충분히 줬음에도 흐리게도 보인다, 뭐가 좀 찜찜하다, 뭐 안경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럼 대부분 가입도를 올려줘요. 근데 앞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까 수정체도 50을 넘고 75세가 되면 백내장도 되고, 그렇죠. 또 우리 망막, 필름 부위도 이제 오래 썼으니까 조금 손상이 많이 됐을 거고, 그래서 초점도 좀 선명히 못 맺히고, 어떤 분은 또 항만 변성도 일어나고, 또 망막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도를 좀 올려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질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노안이 되면은 조절을 쓰지 않기 때문에 폭주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폭주라는 건 이제 조절성 폭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절을 못하니까 조절성 폭주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슨 폭주를 써야 되냐면은 융합성 폭주라는 걸 써야 되는데, 융합성 폭주는 눈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이렇게 운동을 시켜서 폭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근력도 떨어지니까 융합성 폭주도 쓰기가 곤란해지죠. 그러면은
여기 40cm를 정확하게 시선이 마주쳐서 언저리에서 마주쳐가지고서 봐야 되는데 이거 힘을 못 써서 얼른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매체가 다 흐릿하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입도를 올려주기도 하는데 근데 가입도 올려줬더니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는 얘기를 또 하세요. 왜 그러냐? 확대돼 보이니까 조금. 그래서 좀 좋다고 그러지 그 눈의 피로도는 경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좀 이제 그 노안 가입도 검사할 때 있어서 아까 우리가 요구되는 자격까지 받고 가입도를 결정할 때 있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범하기 쉬운 일상적인 실수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잠복원시하고 가성원시를 무시하고 너무 이른 나이에 가입도를 처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원시가 있는 분들은 원거리에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근거리를 보려고 해도 조절력 부족해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 나이에 근거리 증상을 갖게 되니까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에 안경을 와요. 그러면 노안인가 보다 하고 바로 가입도를 넣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가성 근시 같은 경우도 이 조절 경련에 의해서 나타난 근시, 가짜 근시잖아요. 그렇게 쭉 써오던 분들은 또 조절력이 부족하게 나옵니다. 옳거냐고 또 가입도 넣어요. 누리는지 판매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용도수가 점점, 원시는 점점 원시도수가 올라가고, 근시는 점점 근시도수가 내려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렌즈 바꿔주거나, 여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입도 결정은 언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으면 되냐면은, 온거리 완전 교정 후에 가입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시가 있어. 원시 교정 다 한 다음에 가입도. 조절 경련에 의한 가성근시가 있어. 가성근시 해결된 다음에 가입도 이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뭐 30대 막 40대 초반에 가입도를 넣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 원시가 있는지 가성근시가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렇죠. 안과에서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해보면 되지만은 우리는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조절력을 측정해보면 알아요. 조절력 측정해보면은 42세면 4디옵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니 2디옵타밖에 안 잡혀. 그럼 2디옵타가 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질환도 없고 백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근데 2디옵타 부족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재 안경 안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온실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근시도수 4디옵타 이상 쓰고 있는 사람이면은 가슴 근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조절력을 확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력 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작업 조건이 다소 특이한 환자에게는 특히 작업 거리 및 가입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안경사들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치과 의사, 식기 수리공, 미용사, 또 특히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은 되게 거리가 짧아요. 이분이 50대야. 근데 이 거리를 무시하고 40cm 맞는 2.5디옵터 놓아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20cm다 그러면은 20cm면 몇 디옵터입니까? 5디옵터는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60대인데도 일을 하고 싶어서 네일 아트를 하고 계셔. 근데 절도 노안이죠. 절대 노안이라면은 5디옵터 가입도를 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거리의 디옵터 값만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직업 특성상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자세를 취하도록 해서 작업거리도 결정하시고 가입도도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정말 많은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시고 우리 노안가입도 검사 실습을 한 이후에
뒷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